안녕하세요. 지난 3년간 투자금을 넣었다면 4배 넘게 불려준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오라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358%라는 수익률을 기록한 바로 오라클 이야기인데요. 계산해보면 1,000달러가 있었다면 4,600달러 가까이 됐다는 거죠. 와, 358%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그렇죠.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14위 기업으로 딱 자리매김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같아요. 이렇게 이미 커진 회사가 앞으로 3년 동안 지금 같은 혹은 어쩌면 더 큰 성장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이겠죠?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의 미래 성장 가능성, 특히 다들 주목하는 클라우드 사업하고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네, 오라클 성장의 그 심장에는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잖아요. AI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AI죠. 이걸 만들고 또 학습시키고 실제 서비스로 내보내는 데 필요한 그런 강력한 컴퓨팅 파워나 인프라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폭발적이군요. 네, 오라클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라클의 성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좀 들여다보면 미래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 성과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3년간 358% 주가 상승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가 한 8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죠. 재무적으로 좀 보면 가장 최근 회계연도인 2025년 매출이 5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어요. 8% 성장. 네. 참고로 한 3년 전 회계연도 2022년 매출이 424억 달러였으니까 이걸로 계산해보면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약 10.6%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아, CAGR이 10.6% 정도. 네, 이 CAGR이라는 게 이제 복리 효과를 고려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몇 %씩 꾸준히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과거 성장세도 물론 대단했지만 앞으로는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요. 네,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예측이죠. 아니 근데 이미 이렇게 큰 회사가 어떻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근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등장합니다. 자녀 이행 의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s, 줄여서 RPO라고 부릅니다. RPO요? 자녀 이행 의무.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미 계약은 맺었는데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미래에 약속된 매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말 기준 RPO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만데요? 무려 4,550억 달러입니다. 네, 4,550억 달러요? 잠깐만요, 단위가. 와, 엄청 많네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너무 크죠. 비교를 해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오라클이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총 매출액이 대략 1,600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네, 3년간 1,600억 달러. 그런데 이 RPO 4,550억 달러는요. 그 3년치 매출 전부를 합친 것보다 거의 3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세상에, 3년치 매출보다 3배요? 이미 수주한 계약 금액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9%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1년 만에요? 359% 증가라니. 이거 정말 폭발적인데요. 그럼 이 엄청난 계약 증가는 다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AI 열풍과 직결됩니다. 역시 AI군요. 네,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라클의 기술과 인프라를 찾는 고객들이 급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 RPO 급증은요, 어떻게 보면 오라클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 중 하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I 시대의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신호네요. 맞습니다.
오라클의 경쟁력을 좀 더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 26개국 51개 지역에 걸쳐서 150가지가 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와, 범위가 넓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소위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구사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멀티클라우드요? 네, 이건 뭐냐면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오라클 클라우드를 함께 혹은 연동해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아, 다른 회사 거랑 같이 쓸 수 있게 한다? 그렇죠.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최적의 클라우드를 좀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는 큰 장점이죠. 그렇군요. 확실히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매력적이겠네요. 근데 이렇게 쌓인 4,550억 달러라는 엄청난 RPO, 이걸 그냥 쌓아두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빨리 매출로 만들어야죠. 네, 이걸 실제 매출로 빠르게 전환하고 또 계속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결국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오라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라클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계약을 이행하고 또 미래 수요까지 대비하겠다는 거죠. 공격적인 확장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요. 소위 하이퍼스케일 고객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처럼 자체적으로 거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 아, 그런 큰 손 고객들이요? 네, 이들을 위한 멀티 클라우드 연동 데이터 센터 수를 현재 34개에서 71개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고요. 2배 이상이요? 네. 그리고 오라클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전용 데이터 센터 수도 올해 안에 약 60개로 지금의 거의 2배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자체 데이터 센터도 2배 가까이 늘린다. 투자를 정말 엄청나게 하네요. 그렇죠.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레리 앨리슨이 올해 초에 남긴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뭐라고 했는데요? 경쟁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 공언했을 정도입니다. 와, 경쟁사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요? 물론 그의 발언은 특유의 과감함이 좀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자신감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이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그 천문학적인 RPO를 실제 매출로 순조롭게 전환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미래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지표들을 바탕으로 분석가들은 오라클의 매출 성장세가 앞으로 훨씬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훨씬 가팔라진다. 네. 당장 다음 회계년도인 2026년에는 매출 성장률이 이전의 2배 수준으로 껑충 뛰면서 약 6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670억 달러.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속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뒤인 회계연도 2028년에는 연 매출이 거의 1,20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1,200억 달러요? 와, 현재 매출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예측인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성장 예측이죠. 연 매출 1,200억 달러라.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8천억 달러가 넘는데 말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미래의 시가총액을 예측하는 건 늘 조심스럽긴 하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겠죠. 네,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만약 3년 후에 오라클의 매출이 예상대로 1,200억 달러에 도달하고 그 시점에 시장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의 평균적인 가치평가 기준,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한 9배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해봅시다. GSR 9배. 네. 이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연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매출 대비 시장이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아, 매출 대비 가치 평가 지표군요. 네, 이 PSR 9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달러가 됩니다. 1,200억 달러 곱하기 9니까요. 1조 8천억 달러와 드디어 1조 달러를 넘어서네요. 그렇죠. 현재 시가총액이 약 8,020억 달러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보다 약 34%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34% 상승 가능성. 이것만 해도 상당한데요. 혹시 그보다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오라클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PSR 1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14배나 받는군요. 네. 만약 시장이 오라클의 이 AI 기반 성장 스토리를 계속 높이 평가해서 3년 후에도 24배 프리미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4배면 훨씬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시가총액은 1조 6,80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1,200억 달러 곱하기 14니까요. 1조 6,800억 달러. 이건 현재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가능성으로 의미하는 거네요. 와. 네. 물론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네,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분석과 전망들은 주로 금융정보 서비스 기업인 모틀리 훌의 글을 기고하는 분석가 하르시 차완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전망치를 접할 때는 항상 좀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 상황 변화라던가 예상치 못한 기술 발전 혹은 경쟁 심화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모의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분석을 제시한 하시 차오한 개인은 오라클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 본인은 주식이 없군요. 네, 하지만 분석을 제공한 모틀리풀이라는 회사 자체는 오라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 추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관련이 있군요. 네, 어떤 정보를 접하든 그 배경과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오라클의 미래를 둘러싼 기대감을 쭉 파헤쳐 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향후 3년 성장 스토리는 그게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4,550억 달러라는 정말 기록적인 규모의 자녀 이행 의무, RPO를 확보했다는 점. 그렇죠. 막대한 계약 잔고. 둘째는 AI 혁명이 촉발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의 폭증. 이게 오라클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 네, 시대적 흐름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맞습니다. 과감한 투자. 이 세 가지 요소가 강력한 시너지를 내면서 3년 안에 연매출 1,200억 달러 달성,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목표까지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라클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파도가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판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라클이 경쟁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짓겠다고 선언하면서 벌이는 이 초유의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 이게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러게요.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단순히 규모의 경쟁을 넘어서 혹시 기술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이 거대한 베팅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위험은 없을지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